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수학의 달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수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수능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수능하면 수능 한파, 입시 한파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수능 보러 갈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시험 보러 가는 날 너무 추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포근해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수능하면은 이렇게 아침에 학생들 지각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비상이 걸리잖아요. 뉴스에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후배들은 이렇게 선배들 시험 잘 보라고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죠. 수능은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날 하루는 좀 숨죽이고 학생들이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까요? 학생들은 12년 동안의 공부를 수능을 통해서 단번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바로 수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능 수학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언제 처음 실시됐는지 기억들 나시나요? 저는 저희 선배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바로 1994학년도 수능부터인데요. 이때 처음 실시된 수능은 2번이나 시험을 봤어요. 8월에 한 번 보고 11월에 한 번 보고 이렇게 2개의 시험 중에서 성적이 좋은 것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1999학년도 수능은요. 사탐, 과탐이 선택제가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사탐, 과탐 과목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해서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2001학년도 수능은요. 굉장한 물수능으로 유명한데요. 물수능은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는 거거든요. 만점자만 해도 66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28점이나 상승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험이 쉬워서 성적이 다 올라버리니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라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시험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66점이나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와서 채점을 하면서 굉장히 속상했겠죠. 이때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학년도 수능은요, 9등급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원점수 대신에 등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은요, 국영수에서 A, B형 수준별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이던 것이 국어 영역, 외국어 영역이던 것이 영어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 영역이라고 불리던 수학 과목도 수학 영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 수능인데요. 2017학년도 수능은요. 한국사가 필수가 된 첫 해였죠. 그리고 올해 시험은 국영수 모두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나요? 내년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영어 시험이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 1등급은 몇 명이 받을 수 있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자, 이렇게 수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응시 인원부터 볼게요. 작년에 전체 응시 인원은 63만 명이고요. 재학생은 48만 명입니다. 재학생이 아닌 나머지는 재수생들, 삼수생들도 있을 것이고 검정고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올해 응시 인원은요. 전체 인원이 60만 명이고 재학생이 46만 명이에요. 전체 인원도 줄었고 재학생도 줄었지요. 이건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매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수학 쪽 인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작년 수능 응시생 중에서 가형을 응시한 인원은 16만 명이고요. 나형은 39만 명. 가형은 이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형은 문과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인원 차이가 굉장히 많죠. 문과가 아직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어땠냐면요. 가형이 18만 명, 나형은 36만 명이에요. 아직도 문과가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되지요. 문과가 많긴 한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형 응시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나형 응시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죠. 왜 이럴까요? 문과 계열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문과, 이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 어떤 과목을 보는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가형 학생들은 총 3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이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전체 문항이 30문항인데 한 과목당 10문제 내외로 해서 골고루 출제가 될 겁니다. 나형 학생들도 역시 3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마찬가지로 이 3과목에서 10문제 내외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수학 시험은 몇 교시에 몇 분 동안 보느냐? 시험 시간은요, 바로 2교시에 100분 동안 보게 되는데요. 2교시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10분에 끝납니다. 이 100분을 집중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되겠지요. 자, 문항을 한번 볼 건데요. 전체 문항은 30문항. 이 30문제 중에서 객관식이 21문제 그리고 주관식이 9문제가 됩니다. 자,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될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을 한번 볼 건데요. 총점은 100점이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2점짜리 되게 조금이죠. 3문제 있고요. 3점짜리 14문제, 4점짜리 13문제가 있습니다. 이 4점짜리 13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4점짜리 13개 중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항상 4개 정도 있습니다. 객관식 21문제의 맨 끝에 위치한 20번, 21번, 그 다음에 주관식 9문제가 객관식 뒤에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요. 끝에 2문제, 그러니까 29번,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4문제를 어떻게 잘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올해 수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올해 수능 수학은 어땠는지 좀 볼까요? 난이도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컷이 내려갔겠죠? 1등급 컷이 가형 92점, 나형도 92점이에요. 4점짜리 2문제만 틀려도 92점이죠.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로 한다면 3, 4점 하락한 게 이 정도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학생들이 보는 과목에서 좀 골고루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미적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미적분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럴지는 아직 잘 모르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담스러운 과목인데요. 예상외로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수능 문제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쉬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한번 보실까요? 나형의 1번 제일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 정답률이 92%예요. 학생들이 보자마자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냐?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정답률이 2%밖에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리하고 개념에 충실한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요. 예상외로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학을 문제 풀고 답 맞추고 계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릴 적부터 원리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항상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수능이 당장 닥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좀 멀리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수학은 긴 싸움이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천천히 좀 차근차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